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우리는 유럽 여행을 통해서 성지순례, 우리 본래 성지순례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성지를 우리들이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2000년 교회 사회에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또 삶의 변화를 해왔는가, 그것도 또 좋은 성지순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중심한 8개국의 성지순례를 마치고 지금은 우리 유럽권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네덜란드, 또 이제 오늘 덴마크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 이어서 우리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또 핀란드 그쪽 지역,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나면 우리 그 동유럽 쪽으로 갑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쪽에 그것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과 캐나다, 또 남미의 그런 이제 성지순례 자리들, 그리고 동양권으로 돌아와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런데 중요한 곳을 이제 보고 마지막에는 한국으로 이렇게 기착을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지와 우리 또 신앙의 발자취,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덴마크 쪽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하면 우리와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덴마크이 한때는 그린랜드까지 자기 나라였거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린랜드가 이제 독립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덴마크였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가 좀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햇별처럼 나타난 인물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니콜라이 이 그룬투비는 오늘날 현대 덴마크의 국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특별히 이분의 삶의 사상,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땅을 이제 고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런 삶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이 새마을운동이었고, 또 우리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룬투비, 그리고 우리 흥사단 운동, 저희 아버님도 흥사단 거기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도 그룬투비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신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데르센 130편의 아동 동화를 쓰신 안데르센 빼놓을 수 없고, 또 우리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명언을 남겼던 슈에덴 키에르케고르, 이분이 또 덴마크 분으로 참 유실론적인 실존 철학을 또 이룬 분, 그리고 이 그룬투비, 이분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덴마크에 가면은 이 그룬투비에 대한 유적지를 살피고 이분이 어떻게 나라를 중흥시켜서 오늘날 덴마크를 이렇게 했는가, 정말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시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역사가입니다.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이 또 이 부흥회, 덴마크 부흥회에 기여한 농민 교육자였습니다. 루트교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또 민족 정신 가운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국민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국민대학까지 설립을 제창했습니다. 질랜드라는 조그마한 섬마을의 출생이었고, 코펜하겐 수도에 와서 신학부로 수석을 마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1821년부터 각처에서 많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 고향에서는 아버지의 대리 목사로 임명이 됐지만 이듬해 코펜하겐의 구주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그쪽 교회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그룬트비는 국부로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작이 북부신학이라는 노르덴스 미톨로지라고 1808년에 세웠고, 그리고 또 교회 대답이라는 이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을 저술해서 당시에 그 합리주의를 공격을 했는데 이 표현에 과격이 있다고 해서 7년간 설교를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 루트교 가운데서도 복음적인 루트교 이것이 여기 덴마크의 국교로 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동안 이 문학에 전심하고 영국까지 여행을 해서 그 사상계에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1839년도에는 코펜하겐의 바르토프 병원 원목이 됐고, 또 1848년에는 코펜하겐 제11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56표 차로 낙선이 됐지만 보궐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후에 그는 국회의원을 3선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신앙, 언론, 출판, 집회 이런 자유를 위해서 지도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선거에서도 당선이 돼서 토지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기 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이 소농 제도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했고 1861년도에는 교회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1866년대는 다시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국민성 및 루트 교회의 근저에 돌아감으로써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국민고등학교의 창설을 주장해서 그 실현을 봤습니다. 이분의 그 삶의 사상 정말 우리가 공부할 정말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룬트비 여러분들이 이 이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런 개혁을 위해서 영국도 이렇게 일부러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도자로 또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로 그리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리더십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김용기 장로님의 농군학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유는 민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룬트비는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눈의 영화 같은 작품을 썼던 안데르센과 같은 시대에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덴마크가 오늘날 덴마크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전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803년까지 중립을 지키며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주었던 나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유럽 대륙 북부의 곡창지대인 슬레스빅 홀슈타인 지역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토지의 면적과 부가 40%가 줄어든 상황에서 덴마크 국민들은 대단히 좌절했고 나라 전체가 슬픔에 가득했을 때 이때 그룬트비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죠. 이때 덴마크는 절대 왕정이 민주주의 정치로 바뀐 상태입니다. 평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참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도층들도 어려운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해왔듯이 지배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수의 엘리트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식인들이 그 현실과 동떨어진 로마 제국의 라틴 문화에 심취했었고 모국어보다는 라틴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룬트비는 농민과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시민교육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구른투비 시대의 덴마크 교회는 권력을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만큼 부패가 됐습니다. 교회는 전 사회 영역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리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인간성이나 정신적인 자유는 복음 아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룬투비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 그 총신대에서 가르쳤고 합신에 가신 박윤식 교수님도 박윤선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룬투비는 루트교 목사로서 당대 지식인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인간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신님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또 선함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기 재산 또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만큼 나누어 주어서 이 바나바와처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인간의 좋은 사람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룬투비는 항상 얘기를 a human being first, then a Christian later.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인간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민족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덴마크에서는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과제는 덴마크 기독교인이 관계 맺고 있는 덴마크 민족의 삶을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룬투비는 이 민족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강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삶은 살아있는 기독교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오늘날 21세기 또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주는 좋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는 강조하기를 민족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모국어 교육입니다. 모국어는 한나라 민족이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고, 모국어를 민족의 정신을 닮아내는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룬투비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쉽고 즐겁게 말하고 쓸 줄을 아는 법을 익히도록 모국어 교육을 합니다. 두 번째, 신화 교육을 합니다. 민족 신화. 이 민족 신화는 한 민족의 기원, 오리진, 그리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 덴마크의 신화는 어벤져스 토르로 유명한 북유럽 신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민족 신화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서로와는 달리 그 민족만이 지닌 특수한 정체성입니다. 그는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의 삶과 세계에 보편적으로 넓게 영향을 미친다면, 북유럽 신화는 북유럽 지역에 탄생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초월적인 근원을 말해주지만 이 세계 안에 특정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민족의 정체성과 특징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 민족과 신화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룬투비는 이렇게 모국어와 또 민족 신화를 포함한 민족의 언어와 역사, 문화 유산을 통틀어서 살아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일상에 정말 필요한 삶을 위한 교육을 할 때 모두가 함께 좋은 나라를 이룩하는 위대한 평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룬투비는 무너진 덴마크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재건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잘 살기 위한 교육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와 덴마크 신화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과 상업을 더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인문학과 이공예를 결합한 융합 교육으로 인재를 길렀습니다. 그룬투비가 한국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직접 원인이 됐던 가난농군학교, 김용희 장로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룬투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고 또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잘 살아보세.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구른투비의 시민교육과 농촌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없고 구른투비의 시민교육에 있는 것 바로 민족의 삶입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으로 태어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한국을 알기 위해 한국 신화와 설화, 문화유산도 만납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신학의 필요성, 한국교회의 사명과 정체를 재발견하여 세계 속의 복음을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 저는 이런 교육을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민족교육가이셨고 또 흥사단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국 신학의 필요성을 늘 강조하셔서 우리 무궁신화 이걸 교육을 하신 이것이 다 구른투비의 영향도 있으십니다. 이분의 정신을 자유, 평등 그리고 민중, 폴케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더 적을 때 사회는 풍요로워진다. 참된 덴마크인은 인간의 자유와 독립과 존엄을 파괴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그룬투비의 바로 이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보여주는 말들인데요. 그는 민중을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성패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룬투비의 그 교육 철학을 지침으로 삼아 1844년에 처음 세워진 것이 자유학교 폴케 보이스쿨레라고 합니다. 바로 민중학교죠. 민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룬투비 이제 얘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잘 살아보세 이렇게 시작했고 새마을 운동이 새마음 운동으로 또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 두 개의 운동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1970년 말에 동남아에 갔더니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레이시아가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가니까 거기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동남아 가보면은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으로 자기 나라도 잘 사는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남미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남미에 갔을 때에 특별히 우리 정은실 총장님, 이 볼리비아에 계시는 우세볼, 이제 그 선교지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 1999년부터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정은실 총장님이 그 지역에 52개 주 시장을 모아다가 새마을 운동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국에서 새마을 교육 시킬 그런 이제 가이드입니다. 이게 지침서 되는 그를 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국 정부에 연락해서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페니시 말로 다 번역을 하셔가지고 새마을 교육을 시켰는데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볼리비아는 지금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도로가 닦여지고 또 집들이 이렇게 단장이 되고 마을이 단장이 되고 우리 한국식의 새마을 운동이 볼리비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빠따야 그 태양의 신전이 있는 그런 이제 곳에 제가 갔어요. 그 훗날이죠. 우리 정은실 총장님과 갔는데 대뜸 하시는 말이 목사님 여기 지금 매표소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태양의 신전에 들어가는 이곳에 길도 잘 닦여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켰더니 다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재를 제가 이렇게 또 구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제 영향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는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흔적이 볼리비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2개 시장이 아니라 그 다음은 200여 시장들을 모아다가 새마을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볼리비아 전체가 지금 엄청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파라과이도 그거를 이제 정립하고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브라질까지 지금 새마을 운동이 남미에도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이 동남아 또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인도의 수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 두 가지 빚을 지고 있다. 첫째로 한국에서 1919년 3.1 운동을 했던 그것이 인도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자기들도 영국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이 한국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인도에 정립이 될 때 인도가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비슷한 얘기를 카이로 가서 제가 또 듣습니다. 카이로에 가서 이집트의 대통령 국에 가면은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3.1 운동 이것이 그때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 선언한 것이 그 당시에 다 이 식민 제국을 받고 있었던 소국들의 희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불똥이 되었고 또 중국의 불똥이 된 것이 인도까지 왔고 또 인도에 있는 것이 카이로까지 이게 불똥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1차 대전 끝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14개 냈던 그 영향과 함께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속국에서 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이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그 당시 자기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은 참 새마을 운동,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본래 1950년대 우리나라 이 GNP가 56불이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 파라과이가 55불이었습니다. 55불 다음에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채때민 나라였죠. 근데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6대 강국이 된 겁니다. 6대 강국. 7위가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8위가 누구예요? 프랑스입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평가하는데 지금 프랑스를 넘었고 일본을 넘어서 6위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곧 지금 15년 내로 4위가 됩니다. 4위. 응?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독일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된다 그래요. 4강이 된대요. 그리고 또한 205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G1이고 우리나라가 G2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 그 연구소인 골드삭스만 거기서 지금 예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들 함부로 예측하지 않아요. 미래학자들 함부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이 세계 이제 곧 G2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 기초가 우리 본래 민족 사상도 있고 했지만은 전 이렇게 새마을 운동의 그 영향이 이렇게 참 크게 오늘날 결과를 낳고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됐을 때에 그분이 좀 이렇게 그 당시 야당 출신으로 그 전에 여당 출신인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데모를 했던 그 세대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동남아에 제일 처음 해외 순방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동남아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들이 했던 새마을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살고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가 됐다고 너무너무 칭찬하니까 이분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기관에 첫 번 해외 순방의 결과가 새마을 운동으로 자기가 칭찬 많이 듣고 왔다. 그것이 첫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참 우리나라가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인연을 막론하고 지금 있게 됐는데 이번에 2023년도 우리나라에 장마가 오래되고 물홍수 지금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종일 전국에 또 비 소식도 전해오고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이번 장마 피해로 인명 피해만 또 40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실되고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것도 몇 분 계시고, 참 이런 망해진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복구 작업도 이제 해야 되겠고, 또 옛날 4대강처럼 도도 좀 더 이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옛날 하천이 이렇게 또 더 많이 또 파야 되겠고, 이런 것을 이번에 다 느끼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하천이고 이거 바다고 이 뭐 쓰레기가 너무 재여가지고 지금 큰 골치 덩어리로 앓고 있는데, 뉴스마다 요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홍수 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2일 동안 쓰레기를 이렇게 치운 것이 공무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 1.5%밖에 안 된대요. 그 쓰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못 듭니다. 조업을 못 나가요. 그리고 하천이 지금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마을들이 쓰레기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일까요? 이 세계가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금년 금주 운동으로 우리나라 구국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국채 보상 운동에 앞장을 섰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구호 활동, 이거 태안반도가 그때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도 정말 90% 이상이 교회 단체에 가서 다 기름을 닦아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여럿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함께 치우는, 이것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수해 의원금 우리 참여하는 거 그건 말을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수해 의원금 그것도 참여하고 우리 쓰레기 치운데도 함께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그저께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하고 여야 대표들에게 이렇게 알리니까, 우리 김기현 장로님은 벌써 세 번째 자기가 쓰레기 치우러 가고 있다고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야당도 야당대로 열심히 또 이런 수해 복구하는데 참여하고 있고, 요즘 이 정치 경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 모든 이념과 정파를 다 떠나서 우리가 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룬투비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준 참 좋은 예입니다.